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집안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림인데요. 네. 혹시 어떤 그림을 꼭 버려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할게요.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도 걸지 말아야 되는 곳에, 그리고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걸게 되면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부와 명예를 막 창출시켜서 성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막 흥망성쇠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게 풍수 인테리어 중에 하나는 그림인데요. 자, 이제 이 그림에 관해서 오늘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으니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은 그 액자라기보다는 그래도 보면 좋잖아요. 좋은 그림 걸었을 때 정말 화사한 그림을 보면 좋고, 그리고 좀 너무 심오한 그림을 보면 도대체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림은 꽃 그림입니다. 저도 제 법당에 굉장히 꽃이 많은 편이기는 하는데요. 되게 꽃도 좋아하지만 생활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생활을 매일 막 할머니 상에다가도 두고, 집에다가도 두고, 식탁에도 두고, 막 법당 재단에도 올리고 너무 좋겠지만, 그 꽃이 주는 그 향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미의 아름다움을 꽃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꽃그림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편안함과 되게 어떠한 부의 상징, 그리고 사업을 번창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 그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안정감도 주고, 어떤 편안함도 주면서, 그리고 어떤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좋은 에너지를 일으킨다라 그래서 이 꽃 그림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걸지 말아야 되는 그림도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은 일반 사람들이 걸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자, 용이나 호랑이 그림이에요. 자, 이 용이나 호랑이 그림은 솔직히 옛날부터 신성시 해왔었고, 그리고 약간 신령스러운 그런 그림이기에 일반 사람들이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같은 영적인 기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용이나 호랑이, 특히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산신을 표현할 때 있어서 항상 호랑이가 옆에 있죠. 그래서 신령스럽다. 그리고 용도 땅에 같이 우리랑 인간들하고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띠가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잘못 걸었을 때는 어떤 집안에 이제 몰락에 가까운 그런 기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자, 십장생을 보면, 십장생만 봐도 십장생에는 용이나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라는 건 정말 저도 법당에 보면은 호랑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운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호랑이의 기운을 같이 좀 약간 바란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저 또한 굉장히 처음에 이 호랑이하고 같이 그 균형적인 기운을 맞닥뜨리고 갔을 때 고생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만큼만은 이 그림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자, 사람의 그림은 솔직히 뭐 초상화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왕의 어진을 그리기는 했어도 이렇게 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림도 솔직히 거는 건 좋지는 않은데, 거기에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해서 롤모델로 느꼈었던 뭐 예술가인데 죽었다,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했었던 스님, 좋아했었던 뭐 신부님, 뭐 이런 거를 그려서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사람의 그림도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자의 사진을 거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공간, 장사를 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거주를 하는 이런 일상생활의 어떤 가정의 공간에서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간 삐뚤어진 그림, 어떤 무서운 그림, 그리고 약간 어두운 그림, 되게 슬픈 그림, 그리고 되게 그 그림을 봤을 때 되게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은 어떤 우리가 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되게 심오해지고, 그리고 되게 삐뚤어진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이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가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를 안 시키더라도 우리는 모르죠.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삐뚤어진 그림, 무서운 그림, 되게 심오한 그림, 어두운 그림, 슬픈 그림을 집안에 걸고 있으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기운대로 똑같이 사람이 따라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보기만 할 뿐인 거지 우리 집에서 걸거나 뭐 사업장이나 장사를 하는 곳에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잉어 그림인데요. 자, 잉어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재물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잉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명예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잉어를 되게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은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그리고 위치에 맞게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자녀들이 어떤 입시생, 뭐 수험생도 있고, 그리고 나라에 녹을 먹고 가는 그런 만약 공무원 집안, 이렇게 좀 환경에 맞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잉어가 재물운을 상징시켜주고 어떤 부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반대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떤 잉어를 만약에 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집안에 어떠한 산모가 있어요. 근데 산모가 있는데 어떠한 뭐 출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솔직히 잉어의 그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을 잡아먹을 수 있기에 어떤 건강을 좀 안 좋게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잉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걸고 싶으면 그런 산모가 올바로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정말 벼락부자 같이 돈이 많아서 집안이 막 금전으로 인해서 넘쳐나고, 그리고 막 그 잉어를 걸 수 있는 그 집안의 가장이 좀 기운이 막 호랑이처럼, 호랑이도 잡아먹을 것 같이 막 우악스럽고 표독스럽고,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저승사자가 나타나도 아마 저승사자 때려 눕힐 것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래, 그러면 솔직히 그 사람이 너 정말 이겨버릴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생각은 한 번쯤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잉어의 그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돈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재물을 막 일으키면서 그런 그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돈과 명예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현관 앞에다가 막 돈에 관련된, 재물하고 관련된 그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현관 앞에서는 모든 기운을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 그런 기운이 눈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관에서는 청정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정화를 해줘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물을 거는 게 아니라 다른 풍수템을 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떠한 뭔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겠죠. 한번 방어를 해주고 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수비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은 나쁜 기운을 차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에 관련된 그런 아이템을 거는 것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로 돈이 들어오는 길은 정해져 있죠. 첫 번째는 현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이겠죠. 요 세 개의 화장실에 말 그대로 거실에다가 뭐 솔직히 막 부엌칼을 두거나, 그리고 막 요 주방에다가 뭐 책을 갖다 둔다라든지 위치에 걸맞지 않게 그런 템들을 갖다 놔두게 되면은 솔직히 정말 모순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꾸 역방향을 일으켜서 좋은 기운으로 원활하게 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 위치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환경에 맞게,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의 어떠한 기운에 맞게 걸어야 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집안에 내 자녀가 좀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좀 무언가가 아이가 되게
좀 성향 자체가 이렇게 욱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감정의 기복선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 그림을 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수묵화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그림에게 있어 그림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두운 그림이 있고 약간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그런 그림은 절대 삼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한테, 우리 자녀한테 주는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좀 잘 참고하시고,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액자가 있는데 이 그림이 선생님이 봤을 땐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얼마든지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림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봤고, 이 그림이 솔직히 작으면 작다 그래가지고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점점 크면 클수록 그 기운이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림을 알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어떤 그림이 좋은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거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 운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